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꿨어요. 원래 쓰던 것도 좀 좋은 거였는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좀 움직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움직여도 계속 제 소리들을 모아주는 그런 좋은 마이크로 바꿨는데 어떻게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리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진앙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한테 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테마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인맥주, 정책주, 여러 가지 테마의 분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오세훈이 누구죠?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셔도 지금 서울시장의 재보궐 선거 후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양산업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오세훈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고 단일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세훈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저는 항상 어디서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세력봉이 출현한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세력봉이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세력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흔드는 파동들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세력봉이 발생한 주식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까지는 이해가시죠? 제 모든 영상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영상을 최근 걸 한 두세 개 보신다면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어디에서 살 거냐는 건데 전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디에서 살 건지 이 타점적인 고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력이 정확히 입성한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테마의 대장주일 수도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마의 크기가 항상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오세훈 관련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세력봉이 나오면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고점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할 거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세력봉이 발생한 다음에 눌릴 때 산다. 나는 눌릴 때 왜 산다?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팔아먹지는 못하고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은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타점을 오늘 매수한 케이스, 그리고 제가 내일의 급등주의 타점 시나리오들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가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이 끝났어. 종목 선정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강한 종목은 지지와 저항을 많이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매수존을 잡을 때 지지와 저항들이 많이 일어난 구간들을 이렇게 선으로 많이 그어보세요. 이런 연습들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것들이 기법이라는 겁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시각화해서 통계들을 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방에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무료 기법 이런 라인들은 저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크게 부담이 아닌데, 지금 보면 진양산업이 바로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료 추천주로 실제로 저희 방에서 이 자리를 추천을 드렸어요. 이렇게 매수 존으로 매수를 넣으시고 주문을 넣으신 다음에 반등해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강한 종목이 선정이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떨어질 때 이 고점 1라인, 고점 2라인, 고점 3라인 요 부분대를 이용해서, 이 기법의 라인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반등을 하면서 본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바로 이 고점 1라인, 고점 2라인 이 부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력이 물량을 좀 많이 쥐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 1라인과 고점 2라인에서 매수를 해주고, 세력이 물량을 좀 작게 쥐고 있는 종목들은 뭐 2라인, 3라인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렇게 기법화해서 수식화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아직까지 강력한 반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저가를 다시 한번 준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2라인 부분대를 다시 한번 노려서 1차 부분대를 이렇게 물량을 채우는 겁니다. 나눠서. 이게 나눠서 채우신 다음에 반등에 매도를 하면 돼요. 한 3에서 5%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강한 종목 선정. 세력이 아직까지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다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양산업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양산업이 상당히 오늘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 좋은 예시라고 했는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주식이기도 했던 덕성입니다. 지금 보면 덕성의 모습은 상당히 큰 상승, 2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습을 일단은 확인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월 초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진양산업, 진양화학을 이렇게 분석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세력봉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관점대로 매매를 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강한 종목이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진양화학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세력봉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어때요? 정고점들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상당히 강력한 거래대금을 뽑아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덕성이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뭐 서현 탄메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윤석열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진양산업, 진양화학이 상당히 좋은 비교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덕성과 어떤 비교군이 될까요? 지금 보시면 윤석열은 대선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거는 서울시장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선 지지율이 오름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테마군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양산업, 진양화학 이런 오세훈 관련주들은 뭐예요? 서울시장에 관련된 테마잖아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과 대선 이런 것들이 테마의 크기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봐도 서울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정책의 힘 이런 것들이나 대통령이 됐을 때 집행하는 예산과 정책의 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도 이 판의 크기가 다른 것이 종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실어야 될 종목, 이게 강한 종목이다, 이게 강한 테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다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지금 대선 테마에서
인맥주를 거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 테마에서 뭐 대장주를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세력의 크기, 테마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시고 측정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덕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진양산업처럼 세력이 다 입상했다라고 종목 선정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타점을 잡는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 되는 거죠. 타점은 어떻게 잡는다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잡는데 우리가 한번 3월 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로 돌아갔을 때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타점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분봉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기법화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선정이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세력이 입성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력봉이 발생하고 조정이 나온다. 음봉이 발생했을 때 고점 1라인, 고점 2라인 이 부분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고점 1라인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고점 2라인에서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와 세력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덕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들을 뛰어넘어 주면서 나 아직 세력인데 물량 들고 있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분부로 가서 또 타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도 잡을 수 있는데 저처럼 기법을 통해서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는 기법을 통해서 좀 손쉽게 잡는 편인데 지금 이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라면 고점 1라인, 고점 2라인 이 부분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까지의 통계와 확률로 치면.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3월 초 있죠. 이 3월 초에서 매수했을 때보다는 이 자리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1차 상승이고 여기가 2차 상승인데 지금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미 차익 실현들이 많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물량을 여기서 털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혼존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1차 시세만 해라. 그리고 첫 번째 반등만을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차 시세, 3차 시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같은 구간을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낮게 하거나 타점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 구간들이 되는 겁니다. 저라면 이런 구간을 처음부터 1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구간과 2구간 사이 고점 1, 2라인 사이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왜? 이 구간대에서 이미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2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전략을 세운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모든 종목, 내일의 준비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테마에 대한 분석, 타점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고 있는지, 세력이 입성한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한테 정말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카톡방 또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종목 선정이나 뭐 시나리오 짜는 법들, 강한 종목,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동기부여되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